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고쳐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그룹에 속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국민의힘의 행태가 좀비처럼 이상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우선 같은 모임에서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끼이면은 그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석을 꺼립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참석한다고 하면은 맨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나갑니다.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고립되어 가지고 경멸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럼 그 조직이 깨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편들었던 이른바 친윤 세력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한동훈 세력,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 좌우 대결 이상의 지금 어떤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런 가운데 아주 어려운 혁신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당권을 쥔 음모론 비호 세력이 전혀 뒷받침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갈라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박승민의 정치 포커스 제목이 국민의힘 고쳐설 수 없다면 창조적 파괴를 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박승민 정치 컨설턴트의 글입니다. 이분은 정치판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는 그런 아주 최고 수준의 정치평론가입니다.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뒷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싸움의 네 가지 전선, 즉 혁신 대 기득권, 미래 대 과거, 새로움 대 낡음, 통합 대 분열에서 국민의힘은 기득권, 과거, 낡음, 분열의 자리를 차지했다. 질 수밖에 없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앞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있다.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지만 지도부는 혁신이 보란 듯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행사에 총출동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열린 전한길이라는 선동가를 데리고 와서 한 수 가르쳐 달라는 식의 그런 기괴한 모임에 당 지도부가 참여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갑제닷컴이 또 제 이름이 나오네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뿌리 깊은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지난 겨울을 되돌아보면은 좀비 영화와 딱 맞는 장면이 광화문에서 연출됐는데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성조기 또는 이스라엘기를 들고 온몸에는 스탑 더 스틸이라고 쓴 구호를 두르고 다녔다. 그건 대한민국은 표도덕 국가라는 걸 만방에 선전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괴기 영화,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향해 스스로 그 죄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이 과거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단절해달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현실이다. 명분은 충분하지만 세력은 약하고 동력은 없고 시점은 안 좋다. 대선은 끝났지만 지금은 여전히 비상계엄 국면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임박해야 비로소 혁신의 시간이 올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더라도 이문열 소설 제목처럼 희망 가득 찬 전야보다는 시대의 마지막 밤 같은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을 연속 참패한 후 패족이 된 채로 민주당을 떠난 친노는 문재인 이해찬이 주축이 되어 2011년 9월 6일 혁신과 통합을 발족시켰다. 이때만 해도 민주당과 야권의 통합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노무현 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 그만큼 친노와 반노는 분열의 골이 깊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1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합당을 결의했다. 이 길에는 그 길밖에 없었다. 현재 보수는 친윤과 반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는 이기는 정당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혁신과 통합을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 혁신도 없고 통합도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친윤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개혁신당과 통합하거나 연대하기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2. 연대는 있으나 혁신은 없는 차악 시나리오. 친윤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가 난망한 두 당이 고육지책으로 선거연대를 하는 시나리오다. 3. 국민의힘 혁신이 성공하고 개혁신당과 선거연대를 이루는 차선 시나리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결과 친윤이 몰락하고 개혁파가 당을 장악한 후 1995년 지방선거의 DJP 연합 같은 연합공천을 하는 시나리오다. 4. 혁신과 통합이 모두 성공하는 최선 시나리오. 개혁파가 당을 장악한 후 개혁신당에 합당 명분을 줄 정도로 강한 혁신이 성공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가능성은 1, 3, 2, 4 순이다. 이런 뭐냐 하면은 혁신도 없고 통합도 없는 최악 시나리오다. 박성민 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4번 최선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개혁파가 주류를 밀어내릴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 국민의힘 주류를 더 이상 친윤이라 부를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심력이 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작년 전당대회 전까지는 친윤 대 반윤 구도였다면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 대 친한 구도였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친한 대 반한 구도다. 한동훈이 당을 장악하고 주류가 되기에는 세력, 명분, 동력 모두 약하다. 혁신은 개선, 융합, 창조 3가지를 말한다. 정치에서 개선은 혁신을 말한다. 융합은 통합을 말한다. 지금은 둘 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정도로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남은 한 가지는 창조적 파괴다. 정치에서 창조는 신당이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쳐설 수 없는 당이 됐다. 민주당의 이기는 길은 중도개혁 정당을 만드는 것뿐이다. 개혁파의 실존적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로 뭉치고 거기에 보수층 중에서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을 밀고 그리고 윤석열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계엄 옹호 세력은 하나의 극우 세력으로 소수화시키는 그 지금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좀 질서가 있고 좀 깨끗하고 이렇게 집안을 유지하려면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은 아주 무질서하고 더러운 실내가 되어버립니다. 쓰레기통도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왼쪽 쓰레기통, 오른쪽 쓰레기통. 이걸 정치에 비교하면은 철지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계급투쟁론과 종북주의자들은 왼쪽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이 친윤 세력, 음모론자들은 오른쪽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잘 닫아야 합니다. 그 뚜껑이 바로 법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온 집안을 쓰레기 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뚜껑을 제대로 닫아야 합니다. 법의 힘으로. 그 다음에는 가끔 쓰레기통을 열고 소독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맨정신 가진 사람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들을 극우 음모당으로 만들고 소수화시키고 법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는 이런 자체 혁신, 정화, 숙청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